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 원론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한경일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학년생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안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 빨리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경영학 원론 첫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차 강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경영학 원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강의 계획서하고 인센티브 리포트, 그다음에 팀별 과제 발표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성공적인 수업 수강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이 순서로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경영학 원론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리포트, 그다음에 팀별 과제 발표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강의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강좌 소개에 대한 얘기죠. 경영학 원론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원론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알 수 있듯이 경영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글로벌 경영학과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보다 더 심화된 경영학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화된 경영 기능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영학 원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영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경영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영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죠. 교재는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영학 원론 제3판, 송준호, 임회석 범한사에서 만든 책이죠. 그러니까 수업은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강의 자료는 제가 사이버 강의실에 PPT 자료를 올리고, 여러분들은 수업은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방법에 대한 얘기죠. 수업 방법. 수업 방법은 주로 이제 이론 중심으로,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업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제가 주로 하는 강의고, 두 번째는 과제 발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수업은 이제 3학점짜리 수업인데, 3학점 수업인데, 크게 보면 75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 75분은 제가 강의 이론을 하고, 후반부 75분은 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팀들이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는 후반부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수업 자료는 인터넷에 사이버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팀별 발표 과제 같은 경우는 팀별 과제 발표는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그 발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야 됩니다. 저희가 1주부터 3주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3시간 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4주차부터 강의와 과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4주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가 나갈 텐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팀별 과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팀을 만들어야 되고, 팀은 10개 팀 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강생이 40명이면 4명이 한 조가 되고, 수강생이 35명이 된다면은 3명이나 4명 정도 해서 10개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발표 날짜가 4주차부터 정해지고 그래서 모든 수강생은 모두 다 팀으로 소속이 돼야 되고 반드시 한 학기에 한 번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가 75분이 이루어지고 팀별 발표가 75분이 이루어지는데 75분 중에서 여러분들 발표는 약 3, 40분, 한 40분 안팎이 여러분들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한 3, 40분 정도는 Q&A로서 팀별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팀별 발표가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학점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여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석 20%, 출석 잘 하셔야 됩니다. 출석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조별 활동 및 과제 20% 이렇게 합이 100%가 됩니다. 요 뭐 출석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을 것 같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물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조별 활동 및 과제가 뭐냐면 팀별 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팀별 발표. 그러니까 팀별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 합계가 얼마입니까? 100점입니다. 근데 이 100점으로 여러분들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리포트라는 것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리포트는 한 학기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인센티브 리포트를 제공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출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리포트를 잘 제출하시면 어떻게 되죠? 1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 리포트까지 합하면은 전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출석 20, 중간 30, 기말 30, 과제 20, 인센티브 전체 110점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총 점수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센티브 리포트 작성 방법하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발표 방법에 관련돼서는 제가 사이버 강의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별 강의 계획을 보시면은 오늘 요번에 첫 주차죠. 첫 주차에는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영하기 2에 경영 환경 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교재 때에 따라서는 한 주에 2챕터가 나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챕터를 2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용 중요 정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가 날짜를 조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그 인센티브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리포트라는 것은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리포트 작성 방법은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뭐 인터넷에서 경영 관련 잡지를 보고 관심 있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영학에 관련된 다양한 잡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포브스라든가 뭐 매경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도 좋고 그래서 관련된 그 경영 관련 잡지에 기사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요약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회 A4 한 매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매. 그래서 표지는 만들지 않고 제목에 리포트 차수 1차, 2차 3번 낸다 그랬잖아요. 차수라든가 학번 이름, 제출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출처란 얘기는 내가 이 기사를 어디서 읽었다에 대한 이야기죠. 신문이면 신문, 혹은 잡지면 잡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처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시기는 3번입니다. 5주차, 10주차, 14주차 수업 시간에 3번 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1차, 2차, 3차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관련 잡지의 기사 내용 중에서 관심 있는 기사를 선택을 해서 왜 내가 그 기사를 선택을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기사의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2주차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1주차랑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기사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3차 리포트는 뭐예요? 1차, 2차 리포트의 종합편으로서 본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기술하고 경영학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진로를 설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뭐죠? 표지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표지는 만들 필요가 없고 각 리포트의 첫 줄에 기사 제목, 리포트 차수, 수강 과목명, 학번 이름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평가 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3번 다 제출하면은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제출하면은 5점 이렇게 제출하고 이게 단 하루 늦게 제출할 때마다 매 1점씩 감점을 한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인센티브 리포트를 3번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5주차, 10주차, 그다음에 15주차, 14주차. 그런데 각각 차수의 그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 다 제출해도 몇 점입니까? 10점에서 하루에 1점씩 감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센티브 리포트를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인센티브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인센티브 리포트라는 것은 경영학 잡지에서 경영학 관련된 기사를 선택을 해서 A4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팀별 과제 발표가 있었죠. 제가 조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강의는 크게 이제 2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강의,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과제 발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과제의 그 발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과제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매주 과제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원래 계획으로는 지금은 4주차부터 발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4주차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걸 4주차부터 발표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주차가 되면은 수업은 우리가 3과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4주차 때 과제는 뭐냐면 1장에서 수업한 거에 대한 좀 심한 내용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는 여러분들이 조를 만든 다음에 각 팀별로 어떠한 과제를 해야 되는가를 미리 내가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고 팀을 구성하고 그 관련된 주제를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주차나 3주차까지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팀 구성은 10개 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명이면은 한 팀에 4명씩 될 것이고 35명이 정원이면은 3명이나 4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팀을 만든 다음에 팀별로 발표 일자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을 하게 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과제가 부여가 되고 부여된 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발표 자료는 팀별로 모든 발표 자료는 발표 하루 전 24시까지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발표다. 그러면 5월 4일 24시까지 이 강의실에 업로드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표를 업로드 시킬 때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 홍길동 팀이 발표해야 될 자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 자료는 PPT로 만드셔야 됩니다. PPT, 파워포인트 아시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과제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4번에 보면 뭐죠? 발표 일주일 전에 반드시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가 누굽니까? 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그 주 전주에 저랑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면담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면담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면담은 왜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발표 내용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발표하려는 내용을 들어보고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 과제에 대해서 이해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정해주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가 더 줄 수도 있고 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온전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면담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면담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수정 작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가 있는 전주에 반드시 저랑 면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준비를 하고 저랑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사항이 생기면은 그 뭐죠? 발표 전주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하면은 보다 더 성공적인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죠. 발표 같은 경우는요, 한 팀이 3명이나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한 팀에서 한 명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이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수업이 크게 2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강의하고 과제 발표. 근데 강의가 이제 75분 정도 이루어지고, 과제 발표가 75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과제 발표 75분 중에서 여러분들 발표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40분 안팎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3, 40분 정도는 Q&A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명이 30분 일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어떻게 되죠? 10분씩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과제를 팀원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균등하게 모든 팀원들이 발표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점잖고 격식 있는 복장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 남학생은 넥타이 차림을 추천하며 여학생은 브라우스에 치마를 추천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발표자가 이러한 발표를 위해서 복장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학생의 경우 넥타이가 없다. 그러면 뭐 발표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살 필요는 양복을 살 필요는 없고 넥타이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있다면 그렇게 하고 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점잖고 격식이 있는 그러한 옷차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발표자들이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복장이 얼마나 단정한가에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이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격식 있고 그다음에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하게 되면은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보다 더 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학기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가 방법은 여기 6-1, 6-2, 6-3 세 가지 관점에서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였는가가 40%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발표자의 시선이라든가 손짓, 움직임, 옷차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째는 발표 자료의 성실성, 발표 내용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째가 뭡니까? 수강생의 반응. 수강생의 반응이라는 얘기는 수강생들이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30%예요. 그러면 100점 중에 6-1, 6-3을 보면은 70%가 뭐에 대한 얘기죠? 발표팀의 발표할 내용을 얼마나 잘
앉아 있는 학생들한테 전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과제 발표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발표하는 팀이 그 과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발표팀이 발표 준비하는 과제를 얼마나 잘 다른 학생들한테 전달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과제 발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발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발표 내용을 얼마나 잘 학생들한테 전달하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발표한 팀은 적어도 발표하기 전에 10번 이상의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발표한 내용, 준비한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숙지하고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해서 7번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죠? 팀원들의 평균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팀별로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에 3명 있다. 그럼 3명 각각에 대해서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3명의 평균점으로 팀별로 같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어떻게 서로 코워크가 잘 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가장 잘했을 경우는 20점, 그 다음에 18점, 16점, 14점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개 한 수업에서 10개 팀 정도를 만들 텐데 모든 팀원들이 다 잘했다. 그럼 모든 팀원들이 다 어떻게 되죠? 2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못했다. 그럼 모든 팀이 다 14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팀들이 다 20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경영학 원론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를 강의 계획서와 그 다음에 인센티브 리포트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팀별 과제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수업 수강을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되셨는데 우리가 과거엔 대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의 전당. 그럼 지성의 전당에 들어오게 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다 지성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지성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거기 안경 쓴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여학생 어떠세요? 예. 그 지성이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말로써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성인이라 대한 정의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산업사회에서 우리 지성인. 또 하나는 정보화 사회에서 지성인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이해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사회에서 지성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산업사회에서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0개의 지식이 있고 B라는 사람이 100개의 지식이 있다. 그럼 우리가 100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성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여러 군데서 찾아야 되겠죠. 뭐 도서관에서도 찾아야 되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일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느냐로서 지성인이다, 지성인이 아니다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대부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암기를 했었죠. 암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지성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에서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성인이 되고 따라서 그러한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업무 처리 능력이 좋아지고 따라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머릿속에 많이 지식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성인의 개념이 변화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산업사회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가 지성인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지식의 양이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고 저는 뭐죠? 선생입니다. 그럼 학생과 선생의 지식의 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교수니까,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 갑니까? 녹색 창에 가서 물어보죠. 뭐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뭐 포터의 무슨 법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지식의 양하고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지식의 양은 어떻게 됐다? 평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산업사회에서는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로 지성인이 결정이 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많고 적음이 평등하게 됐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성인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성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죠? 지식의 양은 같지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보화 사회에서 지성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언어로서 표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얼마나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을 가지고 나한테 맞게 내가 잘 요리를 해서 소화해서 남한테 전달시켜서 남들한테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성인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10명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100명이 움직이면은 1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지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성철 스님이 이제 그 어떤 그 설파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산은 산이요, 성철 스님이 딱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중생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어떻게 됐죠?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조카가 여러분들한테 삼촌 이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머리통 하나 딱 때리면서 당연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조카가 얘기했을 때랑 성철 스님이 얘기했을 때랑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심경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 그렇죠? 성철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뭐를 시켜줍니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우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뭐 지성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성이란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그 과제 발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과제 발표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팀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 발표 팀원들이 부여받은 과제를 잘 소화를 시켜서 다른 학생들한테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뭐죠? 지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많은 훈련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4년 동안에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쭈뼛쭈뼛하지 않고 좀 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이야기할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죠. 학생이란 건 뭐죠?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배우러 온 사람이란 건 뭘 전제로 합니까?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이야기하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틀린 답을 얘기하지도 않는 것이 훨씬 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틀린 대로 그냥 답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풀 센텐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풀 센텐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답을 이야기할 때 틀린 답을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중간에 말을 막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말이 마지막에는 뭐뭐 합니다. 틀리더라도 그렇게 문장을 하는 버릇을 길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생각이 훨씬 더 조직화되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조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틀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정당하게 과감하게 틀리는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답을 할 때 훨씬 더 강의를 할 맛이 나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을 강의한다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학생들을 내 강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을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별로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틀린 답을 얘기하더라도 풀 센텐스를 만들고 가능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그때도 또 틀린 답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이 틀리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틀리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질문했을 경우에 떳떳하게 틀리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배움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성공적인 수업 수강을 위해서 당부기말 두 가지를 했죠. 그 지성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또 교수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다 더 즐거운 그 다음에 유익한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첫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